안녕하세요. 청진기 자르기 개똥철학 의사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번 영상에서 어머님, 아버님들, 개원이 선배님들, 학생 선생님들까지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받아도 될지 조심스럽지만 힘든 시기에 아들, 딸, 후배, 형, 누나들에게 힘내라고 주신 용돈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6월 26일 오전 10시에 국회 복지위에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사실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아마도 의사도 잘못했고 정부도 잘못했다는 양비론으로 흘러갈 것이고 적당히 정부 비판하는 정도의 분위기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또한 반드시 나와야 하는 질문들이 무엇인지는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내일 청문회에 나올 증인들입니다. 편의상 직책은 빼겠습니다. 하긴 뭐가 이쁘다고 소속 직위 꼬박꼬박 다 불러줍니까? 조규홍, 박민수, 전병황, 장상윤 이렇게 4명입니다. 이 중 조규홍과 박민수는 공수처에 고발당한 상태로 현행법상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상병 청문회 때처럼 증인 선서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조규홍은 오전 불참, 오후 참석이라고 합니다. 가장 핵심 인물들이지만 아쉽게 되었습니다. 전병황 의료정책실장은 직급은 가장 낮지만 실무자이기 때문에 아는 정보는 많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발당한 사실도 없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할 명분도 없죠. 즉, 증인 중 반드시 공략해야 할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장상윤 사회수석의 경우 대통령실을 겨냥한 연결고리였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서 아예 출석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참 비겁합니다. 다음은 참고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성을 보면 어떤 말을 이끌어내고 싶은지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다만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안덕선 의학교육평가원장님은 이미 불참을 선언했고 이면택 회장님과 박단 전 회장님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와 병원간호사회가 참여하는 것은 의사도 잘못했고 정부도 잘못했다는 양비론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문회 분위기는 국회 복지위 위원들의 6월 19일자 발언으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경우 예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3개월간 1조 원, 하루에 1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썼고 필수 의료 패키지에도 10조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미 사용한 또 앞으로 사용할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를 보건복지부는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대망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님입니다. 모든 주제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보건복지부를 탈곡기 마냥 탈탈 털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구성 그리고 국회 복지위 위원들의 발언을 봤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의사도 잘못했고 정부도 잘못했다는 양비론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와야 하는 질의 주제는 다음의 6가지입니다. 최상병 사건과 의료농단 사건은 사실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의 경우 수사가 잘 마무리되려는 듯하다가 누군가의 경로 한 방에 갑자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농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23년 하반기부터 이필수 전 의협회장이 보건복지부와 350명 정도로 증원 규모를 합의했다는 설이 돌아다녔습니다. 350명 증원은 젊은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게 할 정도는 절대 아니었죠. 그러나 갑자기 23년 10월경부터 용산에서 인상적인 숫자라는 단어가 나오더니 결국 2,000명이라는 미쳐버린 숫자가 나온 겁니다. 공통적으로 누군가의 경로가 수사를 그리고 정책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2,000명이라는 숫자를 누가 어느 시점에 처음으로 이야기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의료농단으로 인한 피해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한국 의료체계와 환자분들의 생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사람이 누군지를 밝힐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전공의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짚어내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직권남용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예산 문제, 의료대란의 책임 소재, 정책 자체의 문제점 등 질의할 것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2,000명 증원의 실체와 전공의 행정처분의 위법성 이 2가지의 진실만 밝혀내더라도 청문회에서 할 일은 충분히 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환자분들의 목숨을 이용하려 한 것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제대로 해주시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실제로 어떻게 질문들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검사도 아니고 사람을 신문해본 경험도 없지만 어떤 식으로 빌드업을 해야 실체적 진실을 드러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봤습니다. 그 결론은 사실관계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견, 생각, 감상, 주장 이딴 거 말고요. 6가지 주제를 모두 다루고 싶지만 영상 분량상 가장 중요한 의대 증원 2,000명, 전공의 행정처분, 그리고 의료대란의 책임 소재 이 3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고정 댓글과 커뮤니티 글로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의대 증원 2,000명의 실체입니다.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2,000명이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이 가능한지입니다. 먼저 2,000명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의대 증원 정책이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맨 처음으로 논의된 시점이 언제인지부터 알아내야 합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의대 증원 정책이 국힘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급조된 정책이라는 것이니까요. 정치적인 목적인지부터 감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0명이 하달된 숫자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나온 숫자라면 언제 처음으로 내부적으로 2,000명이 나왔는지, 처음으로 2,000명을 말한 공무원의 이름은 무엇인지, 2,000명이 명시된 내부 보고서는 며칠자로 처음 작성되었는지를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답변하지 못한다면 하달된 숫자라는 것이죠. 분명히 2,000명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숫자라고 거짓말을 할 텐데 우회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밝혀 이 주장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결론에 끼워 맞춘 것이라면 근거가 과학적인지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보건복지부의 페이스에 말리는 것이죠. 그리고 의대 증원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느 날짜에 몇 번이나 보고를 했는지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 전후로 숫자가 바뀌었다면 대통령이 2,000명을 불렀다라는 것이 명확해질 테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23년 10월경 용산의 인상적인 숫자 발언 전후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필수 전 의협 회장이 보건복지부와 350명 정도로 증원 규모를 합의했다는 설이 돌았었습니다. 이 설이 맞는지 또한 경로 이후에 2,000명이 나온 것인지가 확인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필수 전 의협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의대에 2,000명 증원을 지시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의료농단의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임을 확인사살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다른 하나는 증원된 의대생들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지입니다. 2,000명 증원은 현재 정원의 67%를 한 번에 증원하는 것이기에 교육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과대학 실사를 했는지, 대면 실사를 한 곳은 몇 곳인지, 비대면 실사를 한 곳은 몇 곳인지를 보건복지부 입으로 실토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의학교육인증평가 평가 항목과 과정을 알고 있는지, 의대 측에서는 모두 불인증을 예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자체평가 자료는 있는지, 인증이 가능할 거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인증평가 항목도 모르고 자체평가 자료도 없다면 증원된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근거 없는 헛소리인 것이죠. 또한 유급기준 완화도 지적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유급기준을 완화할 것인지, 유급기준 완화로 인한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해 평가한 자료가 있는지, 교육 질 저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개소리를 짓거렸다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2,000명 증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이 의료농단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명확히 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전공의 행정처분의 위법성입니다. 이건 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데 파업 유도를 한 적이 있는지, 행정명령의 위법성이 없는 건지, 6월 사직을 강요한 적이 있는지가 그것입니다. 먼저 파업 유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보건복지부에 질의할 때 가장 최근 집단행동이 2020년이고 공공의대, 시민단체 추천 등 공정성 이슈로 했던 파업인 것을 알고 있는지, 2,000명을 증원하면 집단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월 6일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당일 같은 날에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위한 수련병원 현장 점검 담당자를 배치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즉, 애초부터 파업을 예상하고 때려잡을 준비를 한 것인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7일에 수련병원 병원장들을 상대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는지, 즉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기도 전에 사직서 수리를 금지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질문들은 파업 혹은 사직을 유도하고 때려잡는 그림을 그리려고 한 것이냐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의사들을 때려잡아 지지율을 올리려는 정치적인 목적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다음으로는 위법한 행정명령입니다. 사직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임을 알고 있는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입적인 행정처분은 행정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침입적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상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함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유지명령, 재계약 거부 금지명령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의 지도와 명령이 행정기본법 제22조의 4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조문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당연히 만족 못하죠. 지도와 명령이라는 처분의 사유도 유형도 상한도 명확히 안 써있는 5글자 단어에서
사직 금지와 강제 노동이라는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처분을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 지도와 명령을 근거로 진료유지 명령, 재계약 거부 금지 명령을 때리는 것은 자의적이고 위법한 법 해석입니다. 즉 법이 정한 한계를 아득히 벗어나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한 것이고 이는 직권남용인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조규홍과 박민수의 직권남용을 드러내야 합니다. 증언 거부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위법 사실을 알았으면 직권남용이고 몰랐으면 바보의 직권남용이니까요. 마지막으로 6월 사직서를 강요한 적이 있는지입니다. 사직 의사 확인을 위해 6월 사직서를 다시 받으라고 병원에 안내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의료법 제59조 제1항 지도와 명령이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기에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이 6월 이전에는 효력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6월 사직서를 강요하는 것 또한 직권남용인 것이죠. 또한 6월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함으로써 3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을 무단이탈로 간주해 업무 개시 명령 대상자로 엮으려 하였는지 내부적으로 이러한 법리 검토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악랄하고 비열한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세 번째로 의료대란의 책임 소재입니다. 이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전공의 재계약 유도 대책이 있는지,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갈등을 조장한 적이 있는지입니다. 먼저 전공의 재계약 유도 대책입니다. 정부에서는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지를 평가한 자료가 있는지, 예산은 있는지, 전공의들이 왜 재계약을 해서 대학병원으로 들어와야 하는지, 재계약을 유도할 대책은 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돈도 없고 대책도 없겠지만 확인은 해야죠. 다음으로 PD수첩에서 방영된 내용 중 신고센터에서 변호사를 붙여주겠다고 한 부분을 검증해야 합니다. PD수첩 방영 내용이 사실인지 변호사를 붙여주겠다고 한 의도는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이는 결국 정부가 국민과 의사를 싸움 붙이려 한 것이냐 라는 질문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내일 청문회에서 2,000명 증언의 실체를 밝혀내서 의료농단과 의료대란의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임을 입증해야 하고 교육이 불가능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전공의 행정처분 과정이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이는 조규홍과 박민수의 직권남용임도 밝혀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재계약 유도 대책도 예산도 없으며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의사와 국민들 사이의 갈등만 조장하려 했다는 걸 드러내야 합니다. 의원분들이 이것만 해주셔도 내일 청문회는 대성공인 겁니다. 최상병 청문회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법사위 위원들은 다들 검사, 판사 출신이 많아서 전투력이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에서도 이 정도 전투력이 나올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의료농단의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조규홍, 박민수임을 밝혀내는 것이 민주당에도 도움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의원분들은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제 개똥 철학과 뇌피셜을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